한국 대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고 있다는데 450만 원씩 등록금을 내고도 졸업 후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고 말함. 학생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함. 교수들은 학생들이 듣는지 관심도 없이 단순히 지식만 쏟아내고 암기를 강요함. 그냥 지식 쏟아내고 외워라 시험에 나온다는 식의 수업이 대학 수업이 맞나 의문이 든다고 함. 등록금 대비 수업의 질이 너무 아깝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데 최근 4년간 서울 주요 대학의 등록금은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음. 하지만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희대 김진애 교수가 처음으로 파격적인 실험을 함. 수업 시간에 교수와 학생이 모두 반말을 쓰도록 한 것인데 모든 호칭은 이름만 부르고 학생들도 교수를 선생님이 아니라 지네라고 부름. 모든 대화를 걷어내고 반말로만 대화하기로 함. 처음에는 학생들이 놀리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고. 이게 얼마 못 갈 줄 알았는데 교수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음. 출석부 부를 때 유경이라고 불러도 내라고 대답하면 못 들은 척하고 지네가 왔어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면 교수가 이야기할 부분이 많이 줄고 의식적으로 질문을 만들게 된다는데 학생들끼리 얘기를 서로 나눠보라고 토론 시간도 늘림. 반말 수업 후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교수에 대해 내적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학생들이 말함. 더 충격적인 곳이 있다는데 2018년 설립된 42 서울은 아예 교수를 없앤 학교임. 학비도 교재도 교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임.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면 온라인 테스트를 거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데 대학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교수인데 교수를 없애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함. 정말 아무것도 안 알려줌. 처음 42 서울에 입학하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컴퓨터 한 대뿐임. 보고 공부할 교재도 지식을 가르쳐줄 교수도 없음. 어떤 학생들에게는 로그인부터가 관문임. 보이는 것은 오직 빈 바탕화면뿐이라 멘붕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학생들이 대화를 시작하고 먼저 온 학생이 인트라넷 키는 법부터 맥 설정하는 것까지 다 알려줌.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든 친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말 걸고 다니고 물어보고 다님. 질문 안 하면 못 살아남는 학교라고 함. 정해진 커리큘럼도 시간표도 없고 주어지는 것은 오직 과제뿐이라서 언제든 내 옆 동료에게 묻고 기꺼이 가르쳐주는 것이 42 서울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임. 동료 학습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학습법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함. 혼자서는 그 이상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이루어낸 것들을 공유하고 얘기해야 됨.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동료라는 인식이 중요함. 산업 현장에서는 누가 강의를 하지 않고 팀 안에서 서로 배우게 되는데 그 환경을 그대로 학교로 옮겨온 것임. 연세의대는 국내 최초로 등수를 완전히 없앴다는데 오직 패스와 논패스만으로 성적을 매기는 절대평가를 도입함. 내가 120등이 되는 순간 꼴찌 다음 사람으로 바뀌고 0.5점 1점에 따라서 등수가 결정됨. 고등교육의 지성에 장해서 그런 줄 세우기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함. 그냥 지식을 시험 보라고 하면 의대생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맞추는데 다 맞추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의사가 하는 일은 지식을 외우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실제 환자한테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함. 단순 피드백이 아니고 자기가 뭐가 부족했고 무엇을 개선해야겠다는 걸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모르는 부분이 의사 인생에 정말 단 한 번 딱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함. 학생들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교수는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함. 평가가 평상시에 촉촉하게 일어나고 그것들이 패스 논패스에 영향을 줌. 수백 번의 회의와 커리큘럼 수정 과정이 있었고 2004년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시작으로 절대평가 제도와 학생 중심 교육과정 도입이 가능했음. 학생들에게 학점 대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의 역할임. 교수들은 학생의 모든 학습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소통하는 안내자가 됨.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함.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경쟁이 사라진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했는데 본인이 정말 필요한 부분 자기가 재밌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함. 절대평가 도입 후 1년간 한 편도 나오지 않던 학생 연구 논문 수가 50개 이상으로 늘었음. 의과대학은 머무를 수가 없고 코로나나 미세먼지 글로벌 워밍 등 엄청난 환경적 변화 속에서 혁신적으로 교과 과정과 교육 방법을 바꿔야 함. 성균관대 이은영 교수와 경희대 전호근 교수는 완전히 다른 교수지만 수업 방식은 동일함. 모든 이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먼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교실에서는 문제를 풀거나 토론하는 플립러닝 수업이 이루어짐. 이은영 교수는 집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함. 문제 난이도가 당연히 어렵다는 의견이 제일 많은데 프로그래밍 수업이기 때문에 실습 난이도 낮출 생각은 없다고 함.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0몇 시간까지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풀고 교수와 조교들이 그 과정을 도움. 10분 안에 못 풀면 문제 하나 더 내고 포기 안 하고 끝까지만 하라고 함. 전호근 교수는 매년 독특한 기말고사 문제로 화제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남들에게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면 된다고 함.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에 시험은 오픈북으로 치러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미리 써온 답안지를 옮겨 적는 것도 허용됨. 심지어 교수와 답을 상의할 수도 있음. 누군가는 찢어진 시험지를 답안으로 제출하기도 함. 두 교수의 교육 목표는 조금 다름. 이은영 교수는 산업체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보고 실제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준비해서 나가자는 배경이 깔려 있음. 전호근 교수는 대학의 교정에서는 가장 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대학에서만 가능하다고 봄. 그런 큰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질문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기술 중심 사회에서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도 대학의 목표 중 하나라고 함. 학생들은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학생들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거라고 함. 세상은 늘 우리를 기계 부품처럼 다루고 학생들이 그렇게 달려갈 때 발목을 잠시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학문의 전당과 취업을 위한 디딤돌 두 개의 목표 사이에서 학생들은 어느 길을 선택할지 고민함. 자퇴를 결심하고 새로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물었음. 누가 취직시켜준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할 것
것 같다고 함. 직업 전문학교처럼 애들을 키워내려고 한다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함. 회사에 들어가서 더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는 그런 마지막 관문이라고 함. 과거의 대학 정말 전통적 의미의 대학 그게 오히려 혁신이라는 말로 되찾아야 될 것 같다고 느낀다고.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야외에서 교수님이 서서 그날 강의 주제 토론 주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이 생각을 나눠보는 것이 진짜 대학이 아닐까? 대학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업이나 사회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교육이 많이 바뀌더라도 달라지는 게 많을까 생각한다고.